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국선변호인까지 봤었는데요. 국선변호인 여러분들 조문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이 33조, 국선변호인 33조 1항은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국선변호를 선임해줘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필요적 변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게 구속되면 무조건 다 국선변호 선임해줘야 되고, 구속되면 그죠? 구속되면 선임해줘야 되고, 2항부터 6항은 구속이 안 됐을 때도 뭔가 방어 능력이 미약하거나 2항, 3항, 4항, 5항 또는 중대한 사건이거나 이럴 때는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별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심리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 판결을 선고할 때는 변호인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기억나시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요 판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거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심신장애 의심. 이거는 법관이 의심하는 거니까, 심신장애. 그리고 이게 또 행위책임이에요. 법관이 판단하고 행위책임이기 때문에, 행위자 책임이 아니에요. 행위책임이니까 미친 사람도 가끔은 정상일 수 있어요. 또 정상인 사람도 가끔 미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행위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면,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 있거나, 플러스 피고인이 이제 법원이 여러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로만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또는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이니까 2년 이상의 징역은 요건 필요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변호인 없이 공판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논의로 들어가십시다. 이제 새로운 논의는 이번에는 국선변호인데 약간 작업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거기 33조 2항인데 33조 2항 이번엔 빈곤이죠. 빈곤이 경제적 사정입니다. 경제적 사정. 경제적 사정일 때는 이거는 사실은 얼굴만 보면 모르죠. 돈이 있는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 사항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댕이로 청구한다고만 될 일은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돼요. 저기 보면 소명 자료. 뭐 이제 뭐 세금, 소득세 납부기 이런 것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뭐 굳이 기록에 의해서 다 사유가 소명됐다라고 판단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좀 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판례가 뭐 너무 쉽죠. 청구한 일이 없다면 선정할 필요 없어요. 선정 없이 진행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판례가 어려운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이 경제성이 어려운 건데 95년 판례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판례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쉽고요. 청구한 적이 없으면 선임할 필요 없다. 너무나 쉬운 거고 이 판례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판례에 대해 발표를 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선임 신청했어요. 했습니다. 국선변호사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적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 물론 얘가 돈이 있으면 선임 안 해줘도 돼요. 꼭 선임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답은 해줘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선임하든 기각하든 뭔가 결정해줘야 되는데 아무 결정하지 않았죠? 이건 위법이죠. 써볼까요? 응답 의무 위반. 요거는 응답 의무 위반이에요. 응답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일단 위법입니다. 응답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하죠. 위법한 거야. 그런데 이 꺽스 2번이 이거 이제 이 판례 백미인데 법원이 응답을 안 하고, 이제 여기다 쓸게요. 피고인이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법원이 응답을 안 했어. 응답을 안 했으면 응답을 안 한 게 위법입니다. 응답을 안 한 건 위법이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 위헌 내용인데 문제는 신청을 하면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내가 돈 이만큼 없다는 거, 이 재산세 납부 기록 이런 것을 재산세 납부 기록 이런 걸 다 소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했는데 피고인은 또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자료를 제출 안 했고 또 자료를 제출 안 했더라도 뭐 굳이 다른 자료에서 소명됐다고 있냐면 그러졌는데 자료도 제출 안 했고 아무 소명도 안 했고 또 자료도 없어요.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 자료에서도 얘가 가난한지 안 한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자료를 제출 안 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자료도 다른 인정하면 다른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론인데
법원이 응답을 안 한 게 위법하긴 한데, 법원이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하긴 하죠. 위법은 위법인데, 여러분 만약에 응답했더라도 법원은 어떤 결정했겠어요? 자료를 제출 안 했으니까 아마 응답 안 한 게 위법이지만 응답했더라도 기각했을 겁니다. 응답했더라도 만약에 응답을 했다 하더라도 선임을 안 해줬을 거예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각했겠죠. 응답했다가 기각했을 거지. 그러면 변호인이 없었던 게 응답은 위법이지만 이 위법이 판결을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결은 어차피 변호인 없이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판결에 영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위법은 위법인데 판결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굳이 항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바꿀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응답 안 한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응답했더라도 기각했을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판결 결과 영향 없다다 밑줄을 치고다가 항소 이유 X라고 씁니다. 항소 이유가 아니다. 이 판례 나올 겁니다. 위에 너무 쉬우니까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항소에서 할 거니까 요 다음 판에 요거는 제가 항소할 때 꼭 말씀드리니까 넘어가시죠. 항소. 요거는 여러분들 표시만 할게요. 항소 이유서 출現. 항소 이유서. 여기다 붙이시고 요때는 반대 요게 바로 국선 변호인이 꼭 있어야 돼. 두 개 연결할게. 항소에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돼. 되시죠? 그 정도 표시만 하시고 나중에 볼게요. 그다음에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는 요거 지우면 안 되겠네. 왜 이러니?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빈고는 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 판례 문구를 기억해주세요. 규칙 94년도까지는 판례가 나왔는데 아직 돈 없으시면 국선 변호인 청구하세요라고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옛날에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숭고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 아버님이나 심지어 여러분들도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금을 따박따박 떼야 하는데 그 세금으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흉악범들, 부산 돌려차기랑 같은 이런 놈들을 다 변호인을 붙여준단 말이야. 국선 변호인을 많이 한다면 그게 무슨 돈 낭비냐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아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국고를 가급적 절약하고 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청구가 있을 때 말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할 때는 청구가 있어야 되고, 네가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청구가 할 수 있다고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여러분 그냥 이건 세금 절약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95년도에 규칙 개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규칙 개정이 있어서 이제는 이 판례는 94년도 나왔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규칙에는 고지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고지 의무가 없는 거로 판례가 나왔지만 95년도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규칙에 따라 답을 써야 되느냐? 판례에 따라 답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판례에 따라 답을 써야 돼요. 바뀐 건 규칙이 바뀐 거지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보면 있잖아요.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가 1번 문제 이제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보면 다음은 옳은 걸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러면서 1번 문제 쭉 있고 있는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언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판례대로 답을 해야 돼요. 가끔 법원직렬 시험에서는 규칙에 따라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직이나 경찰직은 그런 문제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이 출제가 되면 판례에 의해서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일 법원직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러나 이 판례 이후에 규칙이 바뀌어서 고지 의무가 생겼다라고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됐죠? 이 판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 빈곤하죠. 빈곤하고 청구도 했죠. 그리고 근데 자료도 분명하죠. 자료 보니까 자료도 있어요. 자료도 충분해. 근데도 그러면 선정해줬어야죠. 선정해줬었는데 기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 기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위법하다. 이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한 판례죠. 그래 마찬가지고요. 충분하면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빈곤이었고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33조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사실 33조 사망이 좀 더 어렵고 별표를 쳐줘야 됩니다. 33조 사망은 뭐냐면요. 잘 봐요.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나이, 지능, 교육 정도. 요거는 여러분, 나이, 지능 정도는 정신적 사정이에요. 정신적 사정.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 정도를 말하고 싶은데, 정신적 사정이 되게, 나이는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17세에서 18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미성년자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님을 줘야 돼요. 미성년자가 혼자 재판받으면 안 되지. 아직 애기들인데. 애기 아니죠. 괴물인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 왜 이러냐? 지우시가 17, 18세가 아니라 21세, 22세 정도. 21세, 22세. 뭐 20세부터.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아닌데. 미안합니다. 미성년자는 아닌데 나이가 어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해서 20살 됐는데 재판 받으러 왔어요. 그럼 미성년자 아니니까 변호인이 무조건 없어도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저기니까 나이에다가 한 20세에서 22세 정도 이렇게 쓰시고요. 군대도 안 갔다 왔단 말이지. 세상을 몰라요. 그럴 때는 또는 되게 무식한 거야. 지능이 낮아. 바보야. 안 나와서 바보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못 배웠어. 되게 무식해. 그러니까 정신적 사정인데,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도 존심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약간 경제적 사정은 청구했어야 돼. 돈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해야 돼.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왜냐면, 여러분, 저는 어디로 봐서나 제가 이제 뚱뚱하고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리치해 보이지만 상당히 가난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내가 가난한지를 몰라요, 법원이.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지적 수준은 말만 딱 보면 와 이거 진짜 무식한데?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신적인 사정은 굳이 청구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존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요걸 외워야 돼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를 선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난 무식하지만 혼자 하겠다. 난 남의 도움 받고 싶지 않다. 변호인 따위 개나 줘버려. 그래서 혼자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선임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서 요거를 저는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보시면 빈, 청, 나, 명. 빈고는 청구, 나이는 명시한 세 반에 빈, 청, 나, 명.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청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싫다. 나는 변호인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33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2항이죠. 3항이죠, 3항. 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3급 청각장애인. 3급 청각장애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거는 듣고 말하는데 모두 지장이 있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 그래요. 이 33조 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은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농화자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인 비하 표현이죠. 찐따 뭐 강용으로 쓰는 저 평소에 이런 말씀 좀 절대 안 됩니다. 찐따 뭐 곰배파리, 애꾸,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표현 장애인 비하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장애인 비하 표현 안 되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걸 농화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인 이렇게 했었는데 농화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농화자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이제 예쁜 우리말로 바꿨어요.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인. 이제 과거에는 농화자라고 농화자. 이분들은 무조건 선정해줘야 돼. 직권으로 무조건 선정해줘야 돼요. 무조건 선정해줘야 돼. 듣고 말 못하시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듣지 못하시면 당연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영어를 리딩을 꽤 하고요. 리딩을 꽤 하고 그다음에 시험은 잘 보는 편입니다. 근데 영어 객관 시험은 잘 보는 편인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잘 말을 못해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와이프한테 깨지고 맨날 너 한마디도 못하네. 못하죠. 왜? 잘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좋으니까 더 안 들려요. 큰일 났어. 이제 안 들려. 그냥 이제 안 들리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되게.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특수교육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특수교육이 되게 발달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옛날에 효린의 민박인가 거기도 나왔는데 말 듣지 못하셔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대 입술 보고 읽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3급 청각장애인, 요 3급 청각장애인은요, 3급 청각장애인은 듣거나 말하는데, 즉 33조 1항이 아니고요. 33조 1항이 아니라 3항이라고요.
나이 지는 교육 정도. 그러니까 정신적 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여러분 여기 앞에 쓰기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선임해야 됩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선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세만 언제나 선임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 아니야? 선임해야 돼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선임해야 한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선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장애인 청구서 제출하지 않았나? 국세면 청구서. 그 다음에 장애인 증서. 이건 하겠다는 거죠. 의사에 반하지 않으니까 선임해줘야 되죠. 근데 선임 안 했으니까 위법하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선임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다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희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분은 무조건 선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조 1항이 아니라 무조건 선임이 아니라 이분이 원하니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니까 선임해 주는 거죠. 이건 분명하죠. 시각장애죠. 여러분 시각장애는 당연히 시각장애는 사망입니다. 시각장애를 듣거나 말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죠. 나이 지는 교육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범위 안에서 방학을 선정해서 방학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 요 판례도 좀 하나 읽어볼 건데, 자, 3절 1항, 그러니까 무조건 선임해줘야 되는 경우, 1항이죠. 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꼭 선임 안 해줘도 돼요. 필요하다고 할 때만 선임하는 거야. 필요하지 않으면 선임 안 해줘도, 그 다음에 선정을 안 했더라도 굳이 방어권이 심하지 않았다. 뭐 국세말로 방어권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33조 1항 사유가 아니고 또 혼자서도 잘 방어하고 있다. 그러면 선정 안 해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2번 판례는 요 꺽쇠 2번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필요적 변호사,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 아니야. 그러니까 33조 1항이 아니라는 거죠. 33조 1항이 아닌데 1심 법원이 국선 변호 선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적 조치입니다. 은혜적 조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준 거예요. 은혜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 이것도 중요해요.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법정 구속 징역 1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 안 했죠. 얘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아니었고 계속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닙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고 법정 구속도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적 변호 사건은 아닌 거예요. 이 집은 그냥 은혜적 조치로 국서면을 선임해 줬을 뿐인 거지. 그죠? 그냥 표현이 항소장만 제출하고 선임 청구 안 했어요. 자기도 이제 얼굴이 쪽팔리니까. 근데 법정 기한에 제출하니까 기각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고 해줬던 적이 있더라도 그건 뭐죠? 은혜적 조치니까 선정을 해줄 필요 없다고 보니까 선정 없이 진행해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1심의 조치는 은혜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1심도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 판례가 또 나왔어요. 요 판례는 더 중요합니다. 요건 별표 세셔야 되는데 1심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선고되면 보통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한다는 거는 판결 자체가 애당초 깜빵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에서 집행유예 선고하면 요게 옆에서 보기엔 법정 구속을 안 해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 구속을 할 이유가 없죠. 풀어줄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 구속을 하겠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 구속을 안 한다고요. 근데 검사만 항소했어요. 올라갔단 말이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정 구속 안 됐으니까 재판하다가 항소심에서 야 얘는 형을 선고해야 되겠는데 집행유예는 안 되겠는데 콩밥을 좀 먹여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한단 말이죠. 그럼 선고해서 법정 구속할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이에 대한 1심에서는 그걸 모면했지만 1심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2심에서 항소심에서 검사 말이 맞네. 얘는 집행유예로 끝낼 놈이 아닌데 그래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할 거 아닙니까? 법정 구속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선면허는 있어야죠. 법정 구속이 됐으면 국선면허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보통은 항소심이 어떻게 하냐면 법정 구속을 하고 국선면허를 선임하는데 그건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항소심이 어차피 내가 얘를 법정 구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좀 미리 선제적으로 심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게 어떠냐. 사망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 연령 지능 경우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명시지 만나면 선정해 주고 실형 선고하고 구속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거 좀 어려운 판인데 구속하려고 한다면 구속을 한 다음에 국선변호인 선정해 주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구속을 할 거라면 미리 좀 선정해서 방어의 기회를 준 후에 구속을 하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판례 별 세시고 반드시 잘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판례인데요. 그 다음 판례 보면 여러분 항상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3자 2항은 경제적 사정입니다. 2항 경제적 사정, 사망의 나이 연령 지는 경제적 사정인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니까 당연히 청구가 있어야 돼요. 청구했어요. 청구하면 자료를 검토해서 기록과 자료를 검토해서 해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사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2항이나 사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러니까 피고인은 뭐 경제적 사정을 청구했지만 돈은 있는데 애가 좀 모자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항이나 사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구속 선정하고 자료에 분명할 때, 그 해당 자료만 분명할 때는 여러분, 그 1회 공판기를 시면 좀 만나봐가지고, 자료만 봐가고 모를 때는 좀 만나서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고, 자료만으로는 불명할 때는 1회 공판기의 심리, 이런 심리에 따라 이렇게 보고, 구속 거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요것도, 1심에서 국선변호 선정됐다면,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명령하면 한 계속 국선변호를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항소법원은 속심이기 때문에 속심이니까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었으면 항소법원도 계속 국선변호 선정을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심이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적 변호 사건이 바로 국선변호 사건인데 요거만 하나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국선변호는 필요적 변호 이꼴 국선변호인데 필요적 변호 이꼴 국선변호인데 국선변호인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심리할 때 필요하죠. 심리할 때 필요하니까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국선변호인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결론 났잖아. 그러니까 판결은 그냥 피고인이라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국선변호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심리할 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이유고 어차피 국선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이 심리할 때 필요한 거지 판결을 선고할 때는 없어도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긴 한데 실무적으로도 국선 변호인이 이 심리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피고인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판결 선고할 때까지 얼쩡거리다가 중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깝니다. 막 패죠. 그러니까 얼쩡거리면 안 돼요. 괜히 너 국선이라고 개떡같이 하더니 내가 이렇게 중형이 나왔네 라고 해서 돌려차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할 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 꼴 필요적 반사까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판례까지 볼까요? 두 판례. 근데 여러분 요것도 제가 그런 거 말하는데 필요적 반사가 해당하는데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저거 무효입니다. 변호인 없이 무효야. 그러면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운데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다시 변호인을 불러갖고 처음 다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됩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파기환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쓸게 파기환송이 아니라 항상 속심이니까 파기환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판결하면 돼요.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판결하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판결하는 거지 왜 안 들어가니?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판결하는 게 다시 판결하는 건 속심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판결하는 거지 파기환송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변호 없이 다 재판했잖아.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는 거는 재판을 안 한 경우에만 파기환송. 네가 해야 되겠는데라고 파기환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쓸게. 파기환송을 언제 하냐면 관할 위반 판결. 그러니까 관할 위반 판결. 내 관할 위반 판결이 위법한 때. 잠깐만. 관할 위반 때. 요때. 그러니까 네가 관할 위반 판결했는데 아니야. 네 관할이 맞다고. 네가 재판해.
왜 재판을 안 해? 이렇게 재판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파기환송이에요. 요건 정확히 파기환송은 관할 위반 판결이 위법할 때나 파기환송하는 거고, 이렇게 개떡같이 재판했을 때는 내가 다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을 아예 안 했을 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호인을 불러갖고 다시 새롭게 재판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절차에서 변호 없이 이루어지면 그 재판은 무효죠. 무효지만 다른 절차라는 건 여러분이 여기다 써볼게요. 뭐 수탁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원이 다른 부탁할 수 있습니까? 수탁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 다른 절차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선 변호인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변호인의 권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